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79만 122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9,771명, 완치 164만 5,263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54건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발, 인도발, 남아공발입니다. 이 중에 영국발 감염 사례가 18건, 인도발 감염 사례가 32건, 그리고 남아공발 감염 사례가 4건입니다. 이 중 35건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례이며 3건은 불분명하여 구분하지 않았고 16건만 국내에서 감염된 2차 이상 감염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도발 감염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인도에서 온 화물선에 탄 필리핀 선원들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5일 찔라짭 항구로 들어온 문제의 화물선의 필리핀 선원 14명이 인도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며 보건당국은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인도발 변종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찔라짭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 중이며 선원과 접촉한 179명의 의료 종사자들을 추적 검사한 결과 병원 행정직원 등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도 염기 서열 분석에 들어갔으며 결과에 따라 인도발 변종 바이러스 2차 감염인지 아니면 새로운 감염 경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5일 바이오파르마 국영제약회사는 중국 시노백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원료 800만 도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백신은 13차 물량으로 가루다 항공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총 8,39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으며 시노백이 7,6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가 634만 회분, 시노팜이 100만 회분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도수 형태의 백신 원료이기에 추가적인 생산 처리를 위해 반둥에 있는 바이오파르마 국영제약회사로 보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에이크만 연구소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백신 이름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따서 메라푸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순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항체 테스트를 통해 75에서 85%의 효능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소장은 전했습니다. 상용화 전에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예상 인원은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백신 실험을 위해서 약 5천억 루피아의 비용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소장은 해당 백신의 원가는 1회당 1250 루피아로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접종 횟수를 4억 회분으로 계산한 것이기에 이보다 적을 시 백신 원가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역사회 활동 제한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동 제한은 5월 31일까지 3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고론탈로주, 말루크주, 북부 말루크주, 그리고 서부 술라웨시주 등 4개의 주가 추가되어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모든 34개 주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활동 제한을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르바란 명절 이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상승세는 6월까지 지속될 것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태양광 발전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5년 국가에너지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물 위에 띄우는 부유식 태양광 발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지붕형 태양광 발전 등 3개 부문을 우선시하는 태양광 발전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대통령령 규정 초안으로 만들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 이용과 관련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제 개정안 등 다수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을 선택한 이유는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기술이 향상되었고 시설 투자비는 80% 저렴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유식 수상 태양광 발전은 땅이 아닌 물 위에 만들기에 설치 가치가 높고 태양광 발전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열을 바로 식혀주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태양광 발전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263기가와트를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고 있으며 미국이 62기가와트, 일본이 61기가와트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포르투갈,
스페인, 베트남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 17기가와트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5년까지 38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0년 11월 기준 3.65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베이비 붐으로 인해 늘어난 신생아 수로 2025년까지 산모 및 유아용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요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업 레드시어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산모와 유아용품 매출의 10%가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산모 유아용품 매출 시장은 100억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4%인 4억 달러의 매출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워킹맘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 전문 플랫폼 오라미의 소비 패턴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워킹맘들의 소비가 7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매년 480만 명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올해 2021년은 지난해에 비해 40만 명 정도 더 많은 출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출산율의 12%에 해당하며 10명의 신생아들 중 1명이 추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버르타미나는 하루 평균 100kg의 그린 수소 생산 목표를 수립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소차의 평균 연비는 1kg당 100km입니다. 즉 수소 100kg의 용량은 수소차 한 대가 10,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르타미나 지열발전소 대표는 그린 수소를 위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이며 기술 준비 사항과 시장 규모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이고 약 300만에서 5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최종 투자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소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로 총 3개로 분류합니다. 수소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른 것인데 주로 대기오염과 관련지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소를 말하며 평균 1kg의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약 1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탄소 발생이 적은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 또는 수력 발전을 이용하는데 버르타미나는 지열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버르타미나는 672MW 용량의 자체 지열발전소와 1205MW 용량의 공동 지열발전소를 가동하는데 이는 연간 총 97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장관은 여러 기업체의 담당자와 면담을 가진 후 통합전기 배터리 산업 구축을 위한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 시설은 총 10기가와트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이며 약 1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현대의 전기 완성차 공장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전기차 코나의 경우 64kW의 배터리가 사용되니 이 기준으로 연간 약 4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생산 주체로 투자조정부는 LG를 거론하였으며 LG는 인도네시아 국영 배터리 코퍼레이션과 손잡고 버카시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의 규모는 약 33헥타르의 부지에 건설될 것이며 건설이 완성되면 1000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고용될 예정입니다. LG는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투자조정부 장관과 만나 MOU 협상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때 체결된 내용 중에 9.8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입니다. 특히 전 세계 니켈 원광의 약 25%가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어 니켈 생산은 세계 1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140기가와트의 배터리를 생산해 전기차 산업허브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납입자본 요구사항에 관해 2021년 규정사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는 보유 자산을 25억 루피아에서 100억 루피아로 증액해야 합니다.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회사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로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들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투자는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 자산 100억 루피아를 인도네시아로 유치해야 합법적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루피아 이상의 자본을 이미 유치한 식음료 회사가 다른 분야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추가의 100억 루피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데뷔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은 26일 아프가니스탄과의 평가전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7분과 44분의 실점을 허용하며 0대2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고, 후반 7분에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0대3까지 뒤처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후반전에 6명을 교체하였고, 인도네시아는 후반 14분과 19분에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양팀은 더 이상의 득점을 내지 못했고, 경기는 인도네시아의 한 점차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지조 5전 전패로 월드컵 진출 탈락이 확정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신태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늦은 데뷔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오는 29일 오만을 상대로 다시 한번 평가전을 벌이고 6월 4일에 태국과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펼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